네, 소위 종목을 보고 시장을 안 보는 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이고 또 시장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전략인데요. 머닝 전략, 이번에 어쨌든 시장의 큰 흐름들을 보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그래도 반등이 오면서요. 4일 연속 올랐나요? 기술주가 이제 급반등했는데 해석에 좀 분분합니다. 그죠? 이제 상승이다, 반등이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증시 자체만 생각을 해보면 그 관세 전쟁의 긴장감, 텐션이 조금 완화되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이 반등한 형태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있었던 하락 채널을 분명하게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보여준 반등의 형태 자체는 꽤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궁극적인 미국 증시의 위험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관세 정책이 트럼프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은 연결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위험은 셀 US 위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자산을 팔아내는, 미국에서 나오는 그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그다음에 동맹국을 더 괴롭히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자산의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달러 지수의 하락, 그리고 이 달러 지수의 대체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 US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셀 US 위험이 얼마나 벗겨졌는지, 얼마나 제거됐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게 달러 인덱스 추이입니다. 지난주에 증시도 반등을 하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추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약하네요, 그죠? 주가 반등보다 훨씬 약하네요. 네,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만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오늘은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금 역시 조정을 받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상승 추세에 대한 훼손 같은 조정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긴 했었지만 궁극적인 셀 US의 위험이 제거됐나 생각을 해보면 달러 그리고 장기 채권 그리고 금의 동향을 볼 때 그 위험까지 제거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주식도 약하고 미국의 채권 가격도 약하고 달러도 약하고 미국의 자산들이 약하기 때문에요. 미국에 대한 비중 축소 기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끝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미국 증시는 최근에 미국 증시도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투자의 잣대로 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등이 온 시점이 그럼 일단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 주식을 다시 줄여야 되나요? 일단 여기서는 그 이후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증시가 너무 앞서갔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셀 US의 위험이 제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앞서간 거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번 주에는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이 셀 US 위험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선제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시가 먼저 반등을 하면서 이후에 셀 US의 위험이 하나씩 제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올지 이거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저는 가격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거기에 의미를 두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면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증시는 나름의 하락 추세 위험 자체는 제거를 하는 수준의 반등을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비단 지수에서만 나타나는 흐름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2월 달부터 전개됐던 하락 채널을 상향 돌파하는 그 정도의 반등은 이뤄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이 정도만 보였다고 하면 또 평가절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다. 근데 일부 몇몇 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의 개념이 아니라 상승 전환인데? 라고 생각되는 시그널이 보이는 종목들이 유력 종목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팔란티어 같은 주식이 올해 내 고가가 120불인데 지금 이제 110불대 초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금 상승 전환하는 흐름들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증시만 너무 앞서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고 일단 일정 정도는 주식 비중을
주식이 하락 추세 위험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서 공격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좀 늘려서 대응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도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광범위하게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국면은 아니지만 기업별로는 하락할 때 조금 플란티아 같은 경우 보니까 사실 충격을 좀 덜 받았고 그죠?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먼저 올라오는 기업들로서는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런 기업들 섹터들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네. 네, 일단은 저는 AI 사이클의 투자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좀 종료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전까지 있었던 반도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사이클은 종료된 것 같습니다. 뭐 단적으로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긴 하지만 올해 내 글로벌 IT 지출 금액이 현저하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투자 사이클은 종료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 AI 투자 사이클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AI 사이클이 다 종료된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AI가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온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AI의 궁극적인 지향점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의 발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AI 사이클 전체가 다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AI 사이클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 질문이 남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이제 AI 소비 사이클의 진입 AI 소비 사이클의 도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똑같은 개념으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AI 제품화 사이클의 시작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제 생각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전까지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중심이 됐던 그런 사이클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AI를 소비하기 시작하는 사이클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그 앵커님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 챗 GPT의 지브릴 스타일로 내 사진 바꿔줘. 안 해보셨죠? 네, 그 우리 PD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해봤거든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챗 GPT의 유료 가입자가 글로벌하게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AI 소비 사이클이라는 거는 사실 AI 발전 단계에 가장 앞에 있는 에이전틱 AI 시대 이거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조금씩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SAP나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의 실적들은 사실상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즉 AI 에이전트로 발전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주목할 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란티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SAP나 서비스나우도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팔란티어는 데이터 네. 쪽이라고 하면 나머지들도 다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네. 여기에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에이전틱 AI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에서의 흐름들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가 있었죠. 이제 많이 저점에서 살벌한 하락이 있었고 꽤 반등이 있었으니 이제 줄이자 이런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안에서 전략을 짜면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국내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상대적으로 강한 듯 또 뭐 그리 강한 것도 아닌 흐름들로 약간 정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 돌아오진 않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전망은요? 일단 저는 글로벌 증시 위기 자체가 시장 위기 자체가 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랠리 전환, 강세 전환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GDP가 발표가 됐는데 네. 0%대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 정도 나온 수치가 없었단 말이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네. 0.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최근에 증시가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환율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달러가 최근에 안정은 조금 보이는 듯 하지만 앞서 봤던 달러 지수의 하락폭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통화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매크로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겠죠. 대신에 그동안도 전체적인 시장 위험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산업들이 좋으면서 올라왔던 개별 대형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시장 위험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그런 종목들의 흐름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관세 협상이 조기에 타결이 되게 되면 일종의 불확실성 제거로 지수 관련 대형주가 일시적인 강세를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말고 여전히 계속해서 개별 종목 수익률 게임, 개별 대형주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대형주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는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시총 상위단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 아니면 반대 사이드는 보통 중소형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별 대형주라고 얘기하셔서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그런 게? 예. 근데 앵커님도 다 아시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를 지금 이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 경기하고는 좀 구분되어 있는 산업인 것 같고, 근데 대신에 분명히 이런 주식들은 중소형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산업의 소위 우리가 이제 경기 관련주라고 하는 그런 그 대형주보다는 어떤 그 지금 시류에 맞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러면 우리 시장, 또 미국 시장도 말씀하셨으니까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포트폴리오 전략 좀 한번 짜볼까요? 네. 일단 뭐 미국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아주 공격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주식을 싸게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테슬라를 사고 싶지, 저 안 빠진 팔란티어를 사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투자에 나중에 딱 결국에 성과로 왔을 때 보면은 팔란티어를 사는 게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런 게 팔란티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가 실적 이후에도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런 소프트웨어 쪽 포트폴리오 외에 그나마 또 투자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은행주,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주죠. 그런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로 넘어가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의 포트폴리오보다는 개별 대형주인데, 이 얘기는 제가 우리 MTN 나오면서 계속 한 7, 8개월 이상 동안 조선방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조선방산은 기본값으로 가져가시는 상황에서 최근에 조선 때문에 현대건설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미디어 엔터 쪽도 좋아지는 흐름인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종목별 흐름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각화시켜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냥 뭐 하나 아이디어인데, 최근에 뭐 삼성그룹주, 뭐 LG그룹주 옛날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요새 이제 1등이 하나그룹주잖아요. 그러면 지주 중에서는 한화 뭐 이런 것도 좀 좋은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조선. 건설은 뭐 건설주 가운데 현대건설 꼽아주신 건 별 이견이 없는데, 엔터 가운데는 SM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엔터주가 많은데 이건 어떤 포인트로 좀 잡으신 건가요? 일단은 뭐 저는 참 SM 뭐냐면 엔터 같은 경우 뭐 이 아이돌들 라인업 이거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중국 쪽과 한한령이 풀렸을 때 아이돌 라인업이 가장 확실하게 꾸려져 있는 쪽이 SM이다, 이런 분석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의 퍼포먼스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SM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예전처럼 뭐 그룹사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하는 이 섹터들이 사업이 좋은 거죠, 그죠? 그게 그렇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다만 주가가 오른 부담도 사실은 간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가는 쪽이 싸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는 쪽에 힘을 싣는 게 좋다. 네, 저는 항상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비싸게 사서 어제보다 싸게 팔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을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으로는 뭐 외국인들 움직임, 마지막 질문이 됩니다. 이런 쪽은 뭐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할 때 국내 증시에서 큰 요소로 보시지 않나요? 저는 항상 수급은 진짜 고려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늘 후배들한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투자의 신이냐, 걔네들은 주식해서 안 물리냐, 걔네들도 다 똑같은 거니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따라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급은 그냥 환율만 그냥 바로 밑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머닝 전략 김진 대표님 함께했고요. 월요일마다 김진 대표님이 이렇게 시장의 좀 맥락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정적으로 못 나오시고 또 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좀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할게요. 김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 한번 확인할까요? 네, 코스피가 오름세이긴 한데요. 뭐 시원하게 오르지 못합니다. 6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김진 대표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지만 우리는 또 체크하는 게 수급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모처럼 좀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며칠 연속성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 연속성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역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도 선물은 좀 사네요. 네, 시장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